종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지금 213조에서 소유자는 물건을 점유한 자. 자, 여기서 점유는요, 무단 점유예요. 얘가 지금 정당하게 점유해요? 무단으로 점유해요?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그럼 무단으로 점유하게 냅둬요? 반환을 청구해요? 반환을 청구해요. 반환을 청구. 왜냐면 내 건데. 땅이 있는데 땅이 내 거거든요. 내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갑이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는 반환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 만약에 을이요, 무단 점유 말고 뭔가 다른 형태로 방해를 하고 있으면, 을이 방해자입니다. 그럼 방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뭐를 청구하셔야 돼요? 방해 제거 청구하셔야 돼. 제거. 자, 그리고 방해한 건 아닌데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되죠? 그러면 뭐를 청구해요? 예방 청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반환, 제거, 예방 청구.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얘기하면, 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몇 개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반환 청구.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거죠. 2번 방해 제거 청구. 이거는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겁니다. 이때 니은에 제거하라고 하는 방해는 그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결과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규정과 준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건 첫 번째 점유권 파트에서,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 파트에서 물권적 청구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단락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이런 제한 물권들에다가 준용한다는 거죠. 전세권하고요,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하고 지상권에다가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때 준용은 213조 준용될 뿐만 아니라 214조도 같이 준용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중 일부만 준용돼요? 다 준용돼요? 다 준용되는 거죠. 213조는 무슨 청구 말하는 거죠? 반환 청구. 맞나요? 바로 왼쪽에 밑에 아까 213조 봤었죠? 여기가 반환 청구예요. 그리고 214조 같은 경우는 방해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하고 같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213조하고 214조하고 전세권하고 지상권에 다 준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도 213조, 214조 갖고 와서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214조 있죠? 이거는 준용이 돼요. 근데 213조 있죠? 213조는 여기에 준용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점유를 안 하니까. 지역권자는 점유를 안 하나요? 점유 안 해요. 지역권자는 뭐 해요? 그러면 점유 안 하고 왔다 갔다 통행하죠. 저당권자도 점유 안 해요? 그럼 저당권자 뭐 해요?
그렇죠? 그럼 등기만 해놓고, 그죠? 등기만 해놓고 이자나 받는 거죠? 점유는 안 한다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여기 점유해요, 여기는요. 점유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근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에는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 단락을 보게 되면 지역권하고 저당권 나오죠. 얘네들은 점유 수반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못해요. 반환 청구권 행사를 못해요. 반환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거나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행사 못하는 건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니은이에요.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민법 제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역에서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행사 못한다라고 하고 213조 준용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당연히 저는 이 디귿에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나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 안 되더라는 거죠. 또 반복을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죠? 이 배려심이 느껴지세요? 이 배려심, 네. 네. 자, 내려갑니다. 4번. 유치권. 유치권에는 다 준용 안 되죠. 유치권은요, 213조도 준용 안 되고, 214조도 준용 안 됩니다. 자, 유치권에는 213조도 준용되고 준용 안 되고, 안 돼. 214조도 그것도 안 된다고. 둘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 가지고는 그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못 합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얘는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얘는 점유하거든요. 얘는 점유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204조부터 206조까지 그거요. 자, 그래서 기억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니은에 유치권 침탈이 있을 때는 점유권으로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점유 보호 청구권입니다. 자, 밑에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X 된 부분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 보시면은 반환 청구권에 X 돼 있죠. 이게 이제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213조가. 그리고 유치권은 싹 다 준용 안 된다.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내려가 보죠. 이제 청구권자와 상대방입니다.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기역에 보시면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나오죠. 건물이 등기된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그럼 미등기 건물이라는 거는 주인이 있는 건물, 주인이 없는 건물. 주인이 있죠. 미등기긴 하지만 지은 사람은 있어, 없어? 지은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신축한 사람은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갑이 신축했어요. 그럼 갑이 뭐예요?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없이 소유자. 등기 없이도 신축하면 소유자 되는 거죠. 법률 규정 187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는 건 반드시 그걸 창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왜 존재하겠냐? 네가 왜 존재하겠냐고. 네가 왜 존재하는 거죠? 신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고 네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1조 내라는 거죠, 저한테. 네, 정말 논리적이죠, 그죠? 완전 논리적이에요. 자, 그래서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자가 됐다는 거죠, 소유자가 이렇게. 자, 이렇게가 됐을 때 갑이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매수자입니다. 자, 을이 매수자인데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대금 3억을 다 완납을 해버렸습니다. 일시불로. 그러면 대금을 다 완납했으니까 을이 소유자인 거죠? 아니죠. 그죠? 얘는 소유자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는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소유권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186조거든요. 따라서 소유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건물이 미등기 상태니까
아직 등기부 개설 안 된 건물이죠. 그러니까 을도 등기 못해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거죠, 이게. 이때 이 건물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무단 점유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신다는 거죠, 할머니가. 그럼 무단 점유하는 할머니한테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할 수 있죠? 누가 행사 가능? 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갑이 소유권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갑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갑이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을은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못하는 거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나가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뭐 받고 나서? 등기 받고 나면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기역이에요. 자, 니은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소유권만 상실돼요?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상실이에요? 물권적 청구 같이 상실이죠? 분리, 양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 자, 내려갑니다. 판례.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이때 현재 소유자 그리고 종전의 소유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갑이 어떤 부동산, 뭐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럼 갑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대출 받고. 그럼 근저당권 설정했으니까 근저당권 설정되려면은 등기해야 되겠죠. 돈 빌렸어요. 빌리고 나서 갑이 갚았어요. 변제를 했다는 거죠. 변제를. 그럼 변제를 했으니까 근저당권은 유지돼요? 소멸이 돼요? 소멸이 돼요? 말소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말소 등기 안 해도 근저당 끝난 거예요. 소멸이죠. 아직 등기부에는 남아있죠.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자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서류 정리 안 됐어요. 그죠? 법무사 가면 5만 원이죠. 법무사 가면 5만 원에 말소시켜주죠? 5만 원에 말소시켜주죠. 아직 말소 안 시켰다고 하지. 말소. 그러다가 갑이 이걸 그대로 팔았다고요. 서류 정리하고 팔았어요? 그냥 그대로 팔았어요? 그대로 팔아 넘겼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소유권 넘겼다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미 소멸해버린 근저당에 대한 등기 있죠? 이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 갑이 할 수 있겠어요? 병이 할 수 있겠어요? 병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왜 할 수 있죠? 소유자니까, 내 거니까. 내 건데 근저당권 등기돼 있으면 기분 안 좋죠? 빨리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정리하셔라, 빨리. 대출 받게 빨리 정리해라. 이때 우리 판례는 갑도, 병뿐만 아니라 갑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갑은 지금 소유자인데요? 소유자 아닌데요? 갑은 소유자 아닌데요, 지금. 근데 뭐 말소 청구합니까? 갑은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갑이 돈 빌렸고 돈 갚았죠? 그러니까 갑이 계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말소시켜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첫째 줄에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병 말하는 거죠. 병은 소유권에 기하여 둘째 줄 중간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밑에 줄 종전의 소유자 누구 말하는 거죠? 갑을 말하는 거죠. 옛날 소유자였던 요 갑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한다는 거예요. 둘 다 말소 청구 가능하죠? 다만 성질은 달라요.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지금 문장에서 둘째 줄에 중간에 나오는 이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등기 말소 청구 있죠? 이거는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종전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말소 청구 있죠? 요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거든요, 갑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세요. 상대방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무단으로 뭐 하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방해를 제거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기억에 직접 점유자가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가 점유자예요? 둘 다 점유자죠. 둘 다 상대방 될 수 있어요? 둘 다 상대방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을이 만약에 무단 점유합니다.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무단 점유를 넘어서서 그죠? 간땡이 부었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병이 임차인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을하고 병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럼 갑의 입장에서 내 물건을, 내 땅을 반환하라고 을한테 반환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반환 청구해야 돼요? 맞아요. 둘 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은 무슨 점유라서? 간접 점유. 그쵸. 맞아요. 을은 임대인이죠? 간접 점유. 임차인은 무슨 점유? 직접 점유잖아요. 그럼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점유자란 뜻? 둘 다 점유자란 뜻이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내 땅인데 네가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했던 사람이고 임대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간접 점유자 지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병 상대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은이요. 처 나오죠. 처는 남편 보조하는 사람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처는 보조자가 아니라 뭐예요? 공동점유자라는 거죠. 처가 위에 있어요? 남편이 위에 있어요? 누가 위에 있죠? 그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평등한 관계죠. 평등한 관계. 공동으로 같이 평등하게 하고 있죠? 네. 공동점유자라고요. 예. 자, 디귿입니다.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상대방 될 수 없습니다. 얘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판례 내려갑니다.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서 명도, 인도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전거를 갖고 있는데 자전거를 을이 훔쳤다는 거예요. 훔쳤죠? 그럼 얘는 뭐예요? 도둑놈이죠.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그렇죠. 침탈자. 맞아, 정답입니다. 침탈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자전거 잠깐 세워놓으면 타고 가버려요. 애들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았으니까 타고 가버린다고요. 그럼 잡아야 되죠? 온 동네방네 쫓아가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잡았다는 거죠, 이놈을. 잡았으면 얘한테 자전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래요? 팔았다고. 그죠? 이미 팔았다고. 이미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이 점유를 병한테 승계시켰죠? 그럼 현재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병이 점유자잖아요. 근데 을하고 병 중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불법은 을이 저질렀죠.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갑의 입장에서 내 소유의 내 자전거를, 그죠? 내 자전거 1,000만 원짜리 내 자전거를 1,000만 원짜리 내 자전거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 누구한테 반환 청구해야 된다? 병한테 해야 된다고요. 왜 병한테 반환 청구해야 되죠? 병이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병이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을한테 반환 청구한다는 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판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둘째 줄 중간에 불법 점유자라고 해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시켜서 현실적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그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지금 칠판에서 을 말하는 거죠. 저 자전거 훔친 사람 말하는 거죠. 쟤를 상대로 한 인도 명도 청구는 부당한 거라고요. 그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전거가 병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병한테 가서 반환 청구하시라는 거죠. 그럼 병 같은 경우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샀을 수도 있죠. 선의의 점유자예요. 선의의 점유자. 몰랐어요. 나는요. 훔친 자전거인지 몰랐지. 그래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213조 말하는 겁니다. 지금 213조. 이때 병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어요. 불법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병 상대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병한테 너 배상해라 나쁜 놈아. 손해배상 청구. 이거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만약에 을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도둑놈이 자전거를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점유하고 있는 도둑놈 상대로 해가지고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리고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뿐만 아니라 네가 훔친 건 불법 저지른 거죠? 그럼 너 손해배상도 해. 나쁜 놈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예요. 서로 영향 미쳐 안 미쳐? 서로 영향 안 미쳐요. 오른쪽에 표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단락에 자 지금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비교해놨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대해서 침해를 받으면 물권 침해를 받으면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당신이 알고 내 자전거 점유했든 모르고 점유했든 고의가 있든 없든 과실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짐 안 따짐? 안 따지고 내 거니까 그냥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걸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신께서. 그쵸?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고의과실로 했을 때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고의과실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 손배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비교했을 때.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요, 행위를 청구하는 겁니다. 셋째 줄. 행위 청구. 여기서의 행위는 반환이라는 행위, 제거라는 행위, 예방이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방해와 관련된 거는 그 방해 원인이죠. 그죠? 그 밑에 줄에 원인 제거입니다. 반면에 비교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행위를 청구한다라기보다 금전 배상 청구하는 거죠.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랑 관련된 청구할 때 결과를 놓고 하는 거예요. 손해는 이미 다 벌어져 버린 결과물인 거거든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 페이지에서요. 자, 이제 사례 박스가 있는데요. 사례 박스. 여기서 1번 사례,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어요. 그럼 비닐하우스 누구 거예요? 을 거죠. 그럼 을한테 비닐하우스 철거 청구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어요. 뭐를 매수했어요? 비닐하우스를 매수했어요. 병이요. 그럼 갑은 비닐하우스를 현재 점유 소유하고 있는 병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내려갑니다. 갑 소유 건물에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돼 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된 거니까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게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됐대요. 저당권도 이전시킬 수 있나요? 이전시킬 수 있어요. 저당권도. 소유권 이전시킬 수 있나요? 예. 지상권 이전시킬 수 있어요? 전세권은요? 예. 저당권도 이전시킬 수 있죠? 주등기로 이전, 부기등기로 이전. 부기등기로 이전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갑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로 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로 등기를 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번 이런 식으로. 을구란 1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을이 자신이 갖고 있던 저당권을 뭐 한다고요? 이전한다고, 이전.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시킨다는 거죠. 저당권 이전 등기. 이거는 주등기로 이전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이전하셔야 돼요? 부기등기로 이전해야죠. 1-1로 이전해야죠. 이렇게. 만약에 갑소유 부동산에 2번 후순위 다른 저당권자, 3번 전세권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이 저당권을 이전할 때 주등기로 이전하면은 4번으로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럼 순위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로 부기등기로 이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을이 처음에 저당권 등기했을 때 있죠? 이게 지금 우리 판례 지문에서 원인 없이 등기가 됐다는 거죠. 이게 불법으로 경료된 등기라서 무효등기라는 겁니다. 그 무효등기니까 갑이 이 무효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을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저당권 등기 명의를 병한테 이전시켰죠. 그럼 현재 명의자가 누구예요? 병이 명의자죠. 그럼 갑은 이 등기 말소시키라고. 갑의 말소 청구는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죠? 병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가 경료된 병이 현재 뭐라서? 현재 명의자라서 그래요. 현재 방해자이기도 하고요. 현재 당신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양반아. 네가 명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현재 방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말소 청구를 병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3번.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기간 만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에게 무단으로 전대차까지 했어요. 그리고 병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갑의 소유물 반환 청구는 을 및 병이라고 돼 있죠. 왜 이렇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을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병은 무슨 점유? 직접 점유라서 을한테도 병한테도 반환 청구 다 할 수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성질, 부종성.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디귿처럼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떼서 분리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소멸시효.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물권이라는 것은 소멸시효에 어쩌고 물어보면은 걸린다고 해야 돼요? 안 걸린다고 해야 돼요? 안 걸린다고 해야 돼요. 안 걸린다. 소유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것도 소유권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얘도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거죠. 안 걸린다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 물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데 물권 중에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에 또 걸리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용익 물권이요. 용익 물권만큼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걸린다. 몇 년간 방치하면요? 20년이요. 10년은 채권이고요.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용익 물권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20년 방치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요. 양괄호 5번입니다. 행사 제한이 걸려 있죠. 자, 기억에 미등기 매수인. 자, 니은에 시효 완성자 나오죠. 얘네들한테는 반환 청구하면 안 되죠.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무단 점유자 같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무슨 점유자예요? 정당한 점유자예요.
미등기 매수인한테는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인도를 지켜줘야 돼요? 인도를 지켜줘야죠. 인도를요. 시효 완성한 사람한테는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등기 넘겨줘야 돼요? 등기 넘겨줘야 되거든요. 얘네들한테 나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려갑니다. 대위 행사. 신탁자의 대위 행사입니다. 명의신탁이 나오는데요. 명의신탁은 특별한 말 없으면 무효라 그랬죠. 근데 명의신탁이 유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유효가 되죠? 바로 그거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요. 종배종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이 유효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면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일 때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을 텐데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등기가 유효, 무효? 유효죠. 그럼 여기서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을 어떤 제3자가 무단점유하면 나가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갑이 행사해야 돼요? 을이 행사해야 돼요? 둘 다 할 수 있죠? 아니에요. 누가 행사해야 되죠? 을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누가 소유자라서? 을이 소유자죠. 그죠? 무슨 소유자예요? 외부적 소유자예요. 외부적 소유자, 외부적. 이 관계는, 이 무단점유자와의 관계는 내부 관계, 외부 관계? 외부 관계죠. 외부 관계니까 외부적 관계 속에서는 얘가 소유자기 때문에 을이 수탁자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은 나가라고 해요, 못해요? 나가라고. 못해요? 해, 못해? 못해요. 왜 못해요? 당신은 그냥 내부적으로 소유자예요. 을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소유자일 뿐 바깥에 나가면 소유자 아닙니다. 갑은요. 바깥에 나가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라는 거죠. 밖에 나가면 누가 큰 소리 쳐요? 밖에 나가면 을이 큰 소리 친다고 밖에 나가면 내가 소유자라고. 그죠? 근데 들어오는 순간, 집에 들어오는 순간 누가 큰 소리 쳐요? 그럼 그때부터 갑이 큰 소리 친다고요. 갑이요. 집에 들어오면 우리 내부적 관계 속에서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자, 내부적 소유자는 무단점유자, 제3자 상대로 물권적 반환 청구, 나가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자가 제3자에게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고 싶으면 명의신탁이 유효죠. 그러니까 수탁자를 뭐 하시라는 거예요? 대위를 하시라는 거죠. 대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청구하시라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신탁자는 외적인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부적 소유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임차인도 임대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내려가면 밑에 사례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많이 봤던 사례죠? 이제 안 봐도 되죠? 마르고 닳도록 봤잖아요. 그죠? 마르고 닳도록.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들어왔습니다. 이때 갑이 철거 청구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 되죠. 그죠? 퇴거 청구도 누구한테?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을이 정에게 건물 매도했죠? 이 정이 미등기 매수인이거든요. 이 건물 양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했지만 갑이 요 양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고. 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권의 변동으로 갑니다, 변동. 예전에 부산에서 수업을 하는데, 해운대에서 수업하는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2시에 수업 끝나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수업이 끝나면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남아서 공부하고 가요. 5시까지.
항상 11월부터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하루도 안 거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요. 이거 모르겠다고 설명하시라고 빨리. 그럼 제가 이거 설명 이렇게 하고, 그죠? 예. 혼자 홀로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항상 수업 끝나고 이렇게 5시까지 이렇게 수업하고 이렇게 복습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분이 모의고사 1등 하시더라고요. 전국 1등. 전국 1등을 제가 영접해 봤습니다. 예. 예? 몇 점이냐고요? 그건 몰라요. 그냥 그 1등 한 그거면 그 1등 숫자 1만 봤어요. 숫자 1만.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뭐 다른 거 뭐 안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난 다른 거 안 한다고. 그냥 요 안에 주어진 것만 하면 되지. 뭘 다른 걸 하냐면서.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자료가 있지 않을까? 예? 뭔가 새로운 교재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강사, 새로운 학원, 새로운 업체가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이미 다 정보가 흘러 넘쳐가지고, 예?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복습이요, 복습. 네, 그 사람은 1년 내도록 이렇게 복습하시다가 이렇게 1등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시고, 1등으로 합격한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1등이었던 거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분이요. 예. 그 저는 항상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수업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야매식으로 안 하고 정석을 밟아가니까 너무 좋다고. 마음에 쏙 든다고. 예? 너같이 꽉 막힌 놈은 처음 본다면서 저한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꽉 막혔었거든요. 예? 정석을 밟아 나가는 게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정석으로 강의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수님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복습을 하면 합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잖아요. 네?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닌데 지금.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그 절차를 이렇게 정석적으로 밟아가면서 이렇게 합격에 도달하는 그런 그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그 미륵산에 이렇게, 예? 미륵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통영에. 네. 미륵산에 이렇게 밑에 지점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속 이렇게. 엄청 힘들어요.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2시간 걸리고 가팔라요. 엄청 가팔라요. 그래서 정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들어 누웠거든요. 예?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옆에 한 3살짜리, 한 5살짜리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야, 어떻게 올라왔지, 여기를?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너무 케이블카 타고.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케이블 타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정상에서 만난 거죠, 우리가. 네.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걸어온 이 과정이 더 값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케이블카 타고 편하게 정상 도착하는 거랑 이렇게 정석적으로 이렇게 밟아가면서 정상에 도착하는 건 다르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고. 저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 이렇게 안 하면은 정상에 올라갈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이런 케이블카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잘못된 거야. 이런 거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점점. 네? 그 제가 나중에 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은 계속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야매만 바라니까. 네? 제가 그 서울 가서 많이 느껴요. 서울 가면 이제 그런 현장들을 보잖아요. 제가. 사람들 공부를 안 해요. 고만한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뭔가 이렇게 야매만 하려고 하죠. 계속 이렇게. 네? 단어 한 개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조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악글자 따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런 거만 막 맨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사들이, 이 케이블카 타고 오는 강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강사들이에요. 이런 강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강사들은요? 도태돼요. 네? 이런 강사들은 도태된다고, 도태. 예. 그래서 이런 강사들을 정통파라고 해요, 정통파. 너는 정통파구나, 정통파. 예? 이 케이블카 타고 오시는 분들은 비정통파라는 거죠. 비정통파. 정통파는 전공자들이에요. 법학과 나온 사람들. 그 양반들이 요렇게 강의해요. 그게 옳다고 믿어요.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고가 유연하기 때문에 다르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붙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누가 더 잘 나가는지.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여기서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1등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기를 쫓았던 거죠, 이때까지. 그래서 여기 한, 요 세 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정통파 1등을 제가 만났죠, 결국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계속 눈이 여기로 계속 요새 가고 있어요. 예. 왜냐면 제가 그 연봉을 알게 됐거든요. 연봉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한 3배 정도. 그래서 제가 눈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바로 어제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하자고. 근데 같이 할 수 없어요. 전속 계약돼 있어서 못 갑니다. 묶여 있어요. 성지에, 아니, 해커스에 묶여 있습니다. 해커스에. 자, 보겠습니다. 물건 변동의 원인 보겠습니다. 자,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네, 성지법학원에 묶여 있습니다. 예. 원장님을 사랑해서 여기 묶여 있거든요. 딴 데 못 갑니다. 자, 물건 변동 원인 2가지 원인이 있죠. 일단 먼저 186조 하고 187조죠. 186조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이 물건 변동된다는 거죠. 자, 187조 같은 경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와 같은 법률 규정들입니다. 등기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얘네들. 자, 그러나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 뒷문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정리된 거 보죠. 자,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고요. 계약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두 번째,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도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다 취득을 하는 것들이죠.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3번은 무슨 단어 보이세요? 협의. 조정이란 단어 보이죠? 조정도 협의예요. 소송하다가 판사님이, 야, 너네 조정해. 너네 빨리 협의해, 빨리.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럼 협의가 될 수 있어요. 그 조정입니다, 조정. 이런 것들은 다 당사자 의사표시로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전부 다. 그리고 4번에 포기하는 거, 포기. 물권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포기하거나 이것들 전부 다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해야 없어지고요. 자, 5번에 판결 중에서도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되죠? 형성 판결. 그게 지금 밑에 2번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상속, 수용, 형성 판결, 경매, 이런 것들 등기 없이 변동되는 것들. 자, 그리고 건물 신축,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고요. 자, 3번에 이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다 법률 규정들이죠. 그죠? 법정 갱신도 그렇고. 법정 갱신 어디서 나와요, 이거? 전세권에서 나와요. 전세권. 법정 지상권 취득하는 것도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았다가 찢어지면 건물주가 취득하는 거죠. 요건 갖추면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없이도. 자, 5번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다 만료됐기 때문에 용익물권이 없어지는 거죠. 말소 등기 안 해도 싹 없어져요. 6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네요. 그럼 저당권도 소멸해야죠. 이런 성질을 뭐라 그래요? 맞아요. 부종성입니다. 뭐가 주된 것이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것이고 저당권은 종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7번 원인 행위 실효에 따라 물권 자동 복귀입니다. 매매 계약을 했고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자 을에게 등기가 경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자 을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을 했겠죠. 근데 원인 행위가 뭐가 됐다 그래야 지금? 실효됐다는 거죠. 체결했던 계약이 해제나 취소 등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무효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원인 행위 자체가 이렇게 실효가 되면 결과적으로 등기도 무효되면서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복귀.
말소시켜야 복귀합니다. 자동 복귀합니다. 자동 복귀되는 거죠. 자동 복귀. 등기 없이도 자동적으로다가 갑에게 복귀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갑은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을은 소유권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는 건 물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물권이 변동하고 있는 거죠. 물권 변동이 등기를 해서 된 거예요? 등기 없이 된 거예요? 등기 없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원인행위 실효, 물권 자동 복귀되는 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이라는 거죠. 법률 규정이요. 여기서 갑이 실제 소유자고 을은 명의자죠. 명의는 을명의로 돼 있죠. 그럼 이때 갑이 소유자로서 을 명의로 된 이 등기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이죠. 왜 물권적이에요? 갑이 소유자니까요. 물권자로 행사를 하는 거라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물권의 소멸, 목적물 멸실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멸시효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고요? 용익물권 20년, 그죠? 없어지고, 그리고 혼동 이런 것들 말소 등기 없이 다 없어집니다. 자, 밑에 3번에 점유취득시효 나오는데요. 이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 가지고 평원공연 20년 점유해서 소유권 뺏어오는 거 말하는 거죠. 이거 법률 규정이에요. 요건을 갖췄을 때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소유자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한 예외로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라는 거죠. 자, 오른쪽 갑니다. 공시의 원칙, 그리고 공신의 원칙 있죠. 공시의 원칙은 공시하라는 거죠. 공시 방법,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 이전 인도, 수목은 등기할 수도 있고 명인 방법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명인 방법은 이제 표말 박는 거죠. 울타리 표말입니다. 자, 이런 공시를 하라는 건데 밑에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고 적법하게 샀어요? 위조해서 등기했어요?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을이 넘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병한테 이렇게. 그럼 병은 살 때, 부동산 살 때 뭐 믿고 샀어요? 등기 믿고 샀죠. 등기 믿고. 거래할 때 등기부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누구 명의로 돼 있었어요? 을 명의로 돼 있었던 거죠. 믿고 샀죠, 그죠? 샀죠.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소송 들어와요? 갑한테 소송 들어와요. 이거 위조해서 등기한 거니까 등기 말소시키라고, 말소 청구한다고요. 그럼 말소해야 된다, 말소 안 해도 된다? 말소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보호해줘, 보호 안 해줘? 보호 안 해주죠. 등기에 공신력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준다고요. 인정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받아요? 진정한 소유자가 보호받아요? 진정한 소유자가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등기 믿고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등기 믿고 거래하면 돼야 안 돼요? 등기 믿고 거래해야 됩니다. 등기 믿고 거래해야 되죠? 우리 거래할 때 뭐 확인해요? 등기 확인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위조해가지고 등기한 거면 보호를 못 받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얘가 위조한 놈이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데 왜 이런 건지.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로 공신력 인정해 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껏 계속. 왜냐면 우리는 등기 형식 심사이기 때문이에요. 형식주의 심사.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관한테 서류 갖다 내죠. 매도자, 매수자 같이 가는 거죠. 아니잖아요. 누가 가요? 법무사의 실장님이 가죠.
그죠? 법무사 안 가. 법무사 맨날 앉아갖고 노닥거리고 있죠. 도장이나 주는 거죠? 여기서 서류 갖다 내는 거 누가 내는 거예요? 예? 우리 실장님께서 가서 서류 내시거든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서류만 검토하고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만약에 등기가 실질주의 심사면 실질주의 심사.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인 출석하셔야 돼요. 출석하셔야 돼요. 매수인 출석하셔야 돼요. 얘네들 안 오면 등기해줘 안 해줘? 안 오면 안 해줘. 얘네들 출석해야 돼. 출석. 이게 독일이잖아. 독일.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등기 공신력 인정해줘요. 실질주의 심사라서. 걔네들은 등기 믿고 거래했죠? 보호해줘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형식주의예요. 따라서 공신력 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뭐가 더 좋은 입장이에요? 네? 형식주의가 맞아요? 실질주의가 맞아요? 실질주의가 맞는 거죠?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겁니다. 입장이. 우리나라 정서상 실질주의 했다간 사람들 혈압 올라서 다 쓰러져 버릴걸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빨리빨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고는 잘 안 터지겠지만 대신 얘네들은 뭐예요? 느려 터진 거죠. 이 독일 애들은. 느려 터져가지고. 그죠? 등기하는데 막 3달 걸려. 등기하는데. 답답하죠? 우리는 3일 걸려요. 그죠? 형식주의 심사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공시 방법인 등기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신의 원칙 안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공시 방법인 등기는 공신력 부정됩니다. 자, 근데 3번에 동산 공시 방법인 점유 나오죠.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해줘요. 이런 제도를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선의 취득.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거든요. 그리고 병에게 매도했고 등기 넘겼거든요. 병이 이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등기 공신력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소유자 갑이 보호돼 버린다는 거죠. 이런 걸 공신의 원칙 채택하지 않는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등기 제도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